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 세션인 저희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튜 밀러이고요. 유니티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입니다. 저는 몬트리올에 있고 유니티 UI 그룹 소속입니다. 네, 저는 에스터 우골레니입니다. 저는 퀄리티를 주로 다루는 시니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이고요. 저도 유니티 UI 그룹 소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UI 툴킷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니티의 UI 툴킷 팀들은 에디터와 런타임, 여러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꽤 거대한 UI 단일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스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I 테스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UI 자동화 테스트는 작성, 디버그, 안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행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UI 테스트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는 유니티 개발자뿐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저희는 팀에서 열리는 모든 PR마다 해당 팀의 자동화 테스트를 전부 실행하는 지속통합, 즉 CI 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I 툴킷 팀 중 한 곳이 기존 테스트의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통합했는데 그 결과 테스트 실행 시간이 더 빨라졌고 테스트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UI 자동화 테스트가 불안정해지기 쉬운지에 대해서는 발표 뒤쪽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저, 또 심지어 UI 툴킷 개발자들에게도 자동화 UI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UI 자동화 테스트를 훨씬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I 자동화 테스트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테스팅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것들이고 또 UI 테스트 프레임워크와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고요. 이후에는 코드 샘플을 통해서 기능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데모로 베이글 게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게임 예제를 통해서 UI 툴킷의 신규 기능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요. 또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UI 자동화 테스트가 오랫동안 어렵다고 여겨졌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플랫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요. 기기마다 화면 크기도 다르고 해상도, DPI, 시스템 폰트, 또 기타 플랫폼 특화 엘리멘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UI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에이싱크 오퍼레이션, 비동기 작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값은 코드상에서 바로 할당이 되지만 실제 화면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애니메이션, 데이터 로딩, 동기화, 특히 네트워크 기준의 동기화, 이런 것들은 모두 병렬이거나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고요. 이 때문에 언제 UI의 상태가 정확히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타이밍 이슈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동화 테스트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트는 이런 작업들이 끝나도록 한 프레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작업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에디터 업데이트 루프와 플레이어 루프가 다르기 때문에 에디터 프레임과 런타임 프레임도 서로 다릅니다. 일부 UI는 타이밍에 디펜던시를 갖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해 리네이밍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이슈들 때문에 UI 자동화 테스트는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따라서 실행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이러면 로컬에서도 또 CI에서도 테스트런에 영향을 미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감안하면 UI 자동화 테스트는 학습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편으로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슈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테스트하려는 기능의 그런 내부 동작들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N유닛과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유닛은 .NET 언어를 위한 오픈소스 단위 테스트 라이브러리이며 여러 기능 중 코드에 테스트 관련 애트리뷰트를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애트리뷰트는 코드이고요. 여기 스크린샷에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애트리뷰트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코드에 특정 능력을 부여합니다. N유닛은 필요한 타이밍에 이 애트리뷰트에 붙은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셋업 애트리뷰트는 이 테스트 클래스 내의 모든 테스트가 실행 전 mySetup 메서드를 먼저 실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애트리뷰트는 myFirstTest 메서드가 실제 테스트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다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자동화 테스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이고요. 이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에딧 모드와 플레이 모드의 코드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테스트는 커맨드 라인이나 코드를 통해 테스트 러너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커스텀 버전의 N유닛을 포함하고 있고요. 유니티 특화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중에 플레이어나 에디터 루프와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여기 보이는 유니티 테스트 애트리뷰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여러 프레임에 걸쳐 실행되는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테스트 애트리뷰트는 IEnumerator 타입의 테스트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타입에서 해당 펑션은 yield return 액션을 실행하는데, 즉 테스트 실행을 잠시 멈추고 동작을 수행한 뒤 다시 테스트 실행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애쉬들은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한 프레임을 기다리는 유니티의 특화 기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시는 도메인 리로드를 기다리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 예시는 실제 시간 기준으로 1초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에딧 모드나 플레이 모드 테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에딧 모드 테스트는 에디터 내부에서 실행되고 에디터 윈도우나 커스텀 인스펙터 등 에디터 전용 기능들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에디터 테스트 어셈블리 안에 위치하면 이는 에딧 모드 테스트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플레이 모드 테스트는 에디터 안에서나 런타임의 플레이 모드 상태에서 실행됩니다. 제약은 좀 더 있지만 실제 게임이 실행되는 환경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재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UI 툴킷 테스트 프레임워크, 줄여서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유니티 6.3 이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N유닛이나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을 오버랩하지는 않고 그 옆에서 함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UI 테스트 픽스처라고 불리는 API의 모음입니다. 이 테스트 픽스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클래스들로 테스트에서 UI를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I 툴킷 내부 객체들의 라이프타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예제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볼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모로 사용할 베이글 게임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용할 모든 예제는 바로 이 베이글 게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베이글을 조종해서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고 최종 목표인 토스터까지 가야 합니다. 이 게임은 UI 툴킷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잘 보여주는 데모이기도 합니다. 먼저 월드 스페이스 UI가 있습니다. 보시면 3D 공간 안에 UI들이 있고 또 베이글 오브젝트를 따라다니며 표시되는 베이글 스태츠도 있습니다. 현재 포커스가 아닌 메뉴에는 블러 USS 필터를 적용해서 UI의 스타일을 좀 더했고요.
또 여기 메뉴 버튼들을 보시면 커스텀 UI 쉐이더를 통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었고요. 그래서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이콘들은 SVG로 정의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줌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부드럽고 깨끗하게 보이죠. 데모에서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게임 UI를 대상으로 작성된 자동화 테스트를 플레이 모드와 에딧 모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 끝에 프로젝트 링크를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저희 전시장의 2D NUI 부스에서도 프로젝트를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UI 텍스트 픽스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벤트를 보내서 UI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다이어그램은요. 제가 UI 툴킷 기반 UI를 클릭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제가 마우스로 UI 툴킷 기반 UI를 클릭하면 그러면 OS가 지금 윈도우스죠. 유니티에게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보냅니다. 유니티는 이 이벤트를 받고 UI 툴킷으로 전달합니다. UI 툴킷은 이 이벤트를 직접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유저 코드에서 처리하도록 넘깁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UI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다이어그램의 제일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 레벨에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운영체제 레벨도 건너뛰고 유니티가 이벤트를 받아서 UI 툴킷을 넘기는 레벨도 건너뜁니다. 다시 말해서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UI 툴킷의 이벤트를 직접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벤트 안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예에서 보면 UI 툴킷은 내가 UI의 어느 위치를 클릭했는지, 어떤 마우스 버튼을 썼는지, 또 어떤 키를 누르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를 알게 됩니다. UI 테스트 픽스처가 제공하는 두 번째 기능은 UI 툴킷 업데이트 루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시간이나 프레임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테스트 예제를 보겠습니다. 베이글도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에 포즈 일시정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포즈 메뉴에 리즘 버튼을 클릭하고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보시면요. 이제 코드 상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UI 테스트 픽스처는 이름 그대로 UI 테스트 픽스처 클래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픽스처들은 테스트 코드에서 상속해서 쓰는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UI 테스트 픽스처를 상속하면 테스트에 패널이 제공되고요. 어떤 타입의 패널이 자동 생성되는지는 테스트가 에딧 모드인지 플레이 모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스크린샷만 봐서는 아실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플레이 모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픽처는 런타임 패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픽스처가 만들어주는 패널은 비어 있지만 원하는 대로 셋업하실 수 있습니다. UI 테스트 픽스처에 루트 비주얼 엘리멘트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 패널 내 UI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루트 비주얼 엘리멘트는 다른 비주얼 엘리멘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엘리멘트를 직접 붙이셔도 되고 지금처럼 클론 트리 펑션을 사용하셔서 퍼즈 스크린 UXML을 패널에 그대로 로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UI 텍스트 픽스처의 핵심 API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Simulate Property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패널 시뮬레이터 오브젝트입니다. Simulate Property는 Simulated 패널을 나타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UI 텍스트 픽스처가 추적하고 관리하는 패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제 UI 셋업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simulate.frame update를 호출합니다. 이 API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API는 UI가 올바르게 레이아웃 됐는지 보장합니다. frame update와 simulated 패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버튼을 쿼리합니다. 여기서는 리즘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 클릭하면 불리한 플립이 일어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시뮬레이트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클릭 API로 클릭을 보냅니다.
클릭 메서드는 몇 가지 오버로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한 버전은 비주얼 엘리멘트를 인자로 받아 해당 엘리멘트의 월드 바운드 중심 좌표에 클릭을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UI 자동화 테스트에서 좌표를 하드 코딩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 엘리멘트를 기준으로 한 상대 좌표를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테스트도 좌표 10에 클릭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리슨 버튼을 옮기거나 윈도우 크기를 바꾸게 되면 모든 UI 테스트가 깨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UI 테스트 픽처의 기능 안에 넣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클릭 API에 비주얼 엘리멘트를 넘겨도 이건 어디를 클릭할지 위치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버튼 앞에 다른 엘리멘트가 있다면 실제 클릭 이벤트가 버튼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보낸 뒤에는 한 번 더 Simulate Frame Update를 호출합니다. 어떤 액션에 대한 UI 반응을 검증할 때 프레임 업데이트 이후에는 반응이 실행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 펑션은 테스트 코드에서 프레임을 일드 리턴하거나 UI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하는 필요를 대체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서션을 수행하는데요. 약간 좀 디테일을 따지자면 실제 코드에서는 어서션을 할 때 메시지를 함께 넣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발표에서는 슬라이드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서션 메시지를 생략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나면 이름과 점수를 리더보드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이름을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가 있죠.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패널 시뮬레이터의 타이핑 텍스트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선 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게임 오버 화면을 인스턴스화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텍스트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하고 싶기 때문에 키보드 이벤트가 해당 엘리멘트로 전달되도록 먼저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 엘리멘트에 포커스를 주고 프레임 업데이트로 호출해서 UI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패널 시뮬레이터의 타이핑 테스트 메서드로 호출하면서 입력하고 싶은 문자열을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검증하기 전 한 번 더 프레임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타이핑 테스트 메서드는 문자열 하나를 받아서 실제 타이핑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간의 모든 차이는 내부에서 앱스트랙션 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는 키 하나를 누를 때마다 이벤트가 3개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메서드가 이런 차이들을 전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하셔야 될 것은 키보드 이벤트를 받을 대상 엘리먼트에 포커스를 주는 것뿐입니다. 네, 방금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UI 텍스트 픽처인 UI 텍스트 픽처 클래스를 소개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테스트 코드에서 상속해서 사용하는 베이스 클래스로요. UI 테스트 픽처를 상속하면 테스트에서 빈 패널을 받게 되고 root visual element property를 활용해 그 안에 원하는 UI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테스트 픽처로부터 받는 중요한 프로퍼티 하나가 바로 simulate 프로퍼티입니다. 방금 예제에서 보셨듯이 이 프로퍼티는 UI 인터랙션을 수행할 때 거의 항상 쓰이게 됩니다. 시뮬레이트를 사용해서 특정 엘리멘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클릭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타이핑 텍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트 프로퍼티는 UI 툴킷의 업데이트 루프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UI가 최신 상태여야 할 때 실제 프레임을 기다리는 대신에 simulate.frame update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 업데이트 메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테스트 중에 프레임 업데이트를 호출하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 윈도우가 생성이 되거나 런타임에서 UI 도큐멘트 컴포넌트가 활성화되면
내부적으로 비주얼 엘리먼트들의 하이라키가 계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계층은 UI 툴킷 패널이 픽업하게 되고요. UI 툴킷 패널은 이 하이라키를 소유하고 해당 계층에 대한 렌더링, 이벤트 디스패치, 키보드 포커스를 관리합니다. 이 안에 저희가 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서브시스템들의 모음이고요. 비주얼 엘리먼트 하이라키에 가해진 모든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또 이 하이라키가 실제 화면에 렌더링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이벤트 프로세싱이 인풋 시스템이나 네이티브 에디터 윈도우 관리 레이어 중 하나에 의해서 트리거됩니다. UI 테스트 픽처를 사용할 때는 앞에서 본 시뮬레이트 클릭 같은 이벤트 시뮬레이션 호출이 처리를 트리거합니다. 프레임 업데이트 펑션은 패널이 UI 툴킷 루프의 나머지 부분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유저 코드를 호출하는 모든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게 합니다. 패널은 먼저 예정된 콜백들 중 실행 시점이 된 것들을 호출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바인딩을 수행하고 모든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합니다. 에디터에서는 이 작업들이 메인 에디터 업데이트 루프와는 독립적으로 정기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단순히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심지어 10프레임을 기다린다 라고 해서 특정 단계가 실행됐는지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테스트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패널은 남은 업데이트 단계들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스타일을 갱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레이아웃을 계산하고 트랜스폼을 계산하고 또 최종적으로 화면에 렌더링될 메쉬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레임 업데이트를 호출하면 추측 작업들을 없애실 수 있고 검증과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 모든 것이 업투데이트 상태로 제대로 실행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퍼스 메뉴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버튼을 보겠습니다. 퍼스 메뉴에는 게임을 재시작하는 롱프레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은 바로 게임을 재시작하지 않고요. 유저가 이 버튼을 1초 동안 클릭한 상태로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유저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버튼 안이 로딩 바처럼 채워지면서 얼마나 더 눌러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롱프레스 버튼을 기존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만으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유니티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튼에 홀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테스트 애트리뷰트를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롱프레스 버튼을 생성해서 루트 비주얼 엘리먼트에 추가합니다. 이 버튼을 테스트하려면 클릭 동작을 클릭 다운과 클릭 업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클릭은 두 개의 이벤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포인터 다운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를 뗐을 때 발생하는 포인터 업 이벤트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일반적인 클릭을 한번 보내서 짧은 클릭만으로는 버튼 기능이 발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 다운 API를 사용해서 버튼 위치에 포인터 다운만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니티 테스트 프레임워크 기본을 좀 설명을 드릴 때 특정 시간만큼 기다리는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 API를 다시 사용해서 버튼의 홀드 시간인 1초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 프레임 업데이트 펑션을 호출하고 버튼 동작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이 방식도 되지만요. 로컬 PC 환경에서 타이밍 문제로 인해 테스트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yield return 널을 몇 개 더 넣어서 프레임을 늘리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떤 동료의 PC나 자동화된 CI 환경에서는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테스트 방식 때문에 최소 1초는 실제로 기다려야 하는데요. 있는 테스트 실행이 최소 1초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1초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사실 테스트가 늘어날수록 그 시간도 점점 축적돼서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해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attribute을 쓰는데요. 즉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할 때는 이 시나리오 전체를 프레임을 하나도 일도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테스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시뮬레이터드 패널을 가지고 있을 때는 UI 툴킷의 스케줄드 콜과 애니메이션이 인식하는 타임 밸류를 저희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wait for second real time을 frame update 콜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frame update 펑션에 어떤 값을 입력합니다. 이는 테스트 패널이 추적하는 시간을 지정한 만큼 앞당긴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실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원래는 실행에 1초 걸리던 테스트가 이제 거의 즉각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능력을 활용을 하면 테스트하기 까다로운 바운더리 컨디션도 검증하실 수 있고 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들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체크를 하셔야 될 때 프레임 업데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simulate.click 펑션은 내부적으로 포인터 다운 이벤트와 그 뒤에 있는 포인터 업 이벤트를 모두 보냅니다. 그런데 방금 예제에서는 더 세밀한 제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시뮬레이션 펑션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프레임 업데이트 펑션은 UI 툴킷이 엘리멘트 계층 전체에 대해 업데이트 루프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는 스케줄러, 스타일링, 레이아우팅, 데이터 바인딩,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할 때 UI 툴킷은 리얼타임, 실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업데이트 펑션은 업데이트 루프를 돌리는 것과 더불어 패널이 추적하는 페이크 타임 밸류를 함께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설정 가능한 기본 값만큼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하지만 특정 시간 값을 넣으면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시간을 리셋하거나 현재 값을 조회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테스트 픽스처 클래스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UI 테스트 컴포넌트 또는 줄여서 테스트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컴포넌트는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에 묶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후에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UI 테스트 프레임워크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는 직접 재사용 가능한 기능을 정의해서 여러 테스트 픽스처 간을 공유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N유닛을 잘 아신다면 이 개념이 테스트 액션 애트리뷰트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목표는 비슷하지만 언제 어디서 활성화되는지 또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언제 호출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제어권을 줍니다. 이제 실제 적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겠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롱 프레스 버튼은 일정한 딜레이 후에 트리거가 되고요. 누르면 프로그레스 바가 표시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롱 프레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해당 기능이 프로그레스 바에 커스텀 스타일 값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타일스 애플리케이터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스트 컴포넌트든 사용하려면 먼저 add 테스트 컴포넌트 메서드를 통해 테스트 픽스처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타입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이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 컴포넌트 레퍼런스를 보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롱프레스 버튼을 생성해서 루트 비주얼 엘리멘트에 추가합니다. 또 프로그레스 바 엘리멘트도 쿼리합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프로그레스 바에 스타일링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이제 스타일스 애플리케이터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저장해둔 레퍼런스를 사용해 add styles to element를 호출하면 이 메서드가 다이내믹하게 스타일 시트를 생성해서 해당 비주얼 엘리멘트에 추가합니다.
스타일을 적용한 뒤에는 프레임 업데이트로 호출해서 모든 계산이 끝난 후에 타이머 프로그레스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컴포넌트들은 테스트 라이프 사이클에 묶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면 스타일스 애플리케이터는 비주얼 엘리멘트에 추가했던 스타일을 자동으로 제거하게 되고요. 생성했던 다이내믹 스타일 시트 오브젝트도 함께 제거하게 됩니다. 즉, 테스트 코드에서는 엘리멘트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추가하고 테스트 후 클리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베이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베이글은 지금 토스트를 향해 굴러가면서 이 상태를 보여주는 스태츠 UI를 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토핑 개수가 표시되고 있고요. 지금은 세스미 시드 참깨입니다. 베이글이 굴러가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데미지를 받고 이 데미지를 받을수록 토핑 개수가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 토핑 수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토핑 값은 데이터 바인딩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하려면 프레임 업데이트 펑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UI 테스트 픽스처를 상속받고 있으므로 테스트 픽스처가 제공하는 빈 패널 안에 UI를 셋업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할 게 많은데요. 새로 만드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데이터 바인딩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테스트 컴포넌트도 들어가는데 바로 클린업 유틸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테스트가 끝날 때 자동으로 제거할 오브젝트들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베이글 트래커 스태츠 UI 중 오른쪽 패널에 해당하는 UXML만 로드해서 루트 비주얼 엘리멘트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 만든 베이글 트래커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의 바인딩을 연결한 뒤에 검증에 사용할 베이글 토핑 프로그레스 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 저희가 검증하고 싶은 토핑 개수를 직접 설정합니다. 이걸 올바르게 테스트를 하려면 simulate.frame update 호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 바인딩은 UI 툴킷 업데이트 루프의 일부로 비동의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프레임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UI 툴킷 업데이트 루프를 저희가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을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곧바로 해당 연산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업데이트를 실행한 뒤 UI의 토핑 값이 스크립트블 오브젝트에 설정한 값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UI에는 테마를 바꾸는 세팅 창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UI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드롭다운이 있고요. 클릭하면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팝업됩니다. 이제 이 드롭다운 선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새로 등장하는 컴포넌트, 팝업 메뉴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테스트 픽스처에 추가하고 이제 이후에 테스트에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UI를 셋업하면서 드롭다운을 쿼리하고요. 그 드롭다운에서 실제 클릭을 받을 인풋 필드를 가져와 클릭합니다. 메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메뉴 팝업 기능 자체는 여전히 엘리멘트를 클릭해서 트리거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메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클릭한 후에 그 클릭 이벤트의 결과를 실제로 메뉴가 표시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어서 메뉴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다크 딤 항목을 선택하는 동작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럼 이걸 왜 그냥 클릭으로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이건 드롭다운 메뉴 구현 방식이 플랫폼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안에서는 팝업 메뉴가 운영체제의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클릭하거나 내부 구조를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런타임에는 스탠더드 비주얼 엘리멘트를 사용해서 이건 그나마 좀 간단하죠.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드롭다운 메뉴를 띄우면 메인 에디터 윈도우의 포커스를 뺏어가게 되고요.
N 유닛 실행까지 멈춰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화 테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뮬레이트 메뉴 실렉션을 호출해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옵션 선택을 시뮬레이션 하고요. 그 선택 결과가 드롭다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UI 테스트 컴포넌트 개념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피처들은 테스트 픽스처와 함께 사용하면 펑셔널리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테스트 코드에 add 테스트 컴포넌트 펑션을 통해 테스트에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까 봤던 스타일스 애플리케이터 테스트 컴포넌트는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요. 테스트가 끝난 뒤에는 관련 리소스를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또 하나 유용한 컴포넌트는 클린업 유틸이고요. 여기에 등록해둔 오브젝트들은 테스트 종료 시 자동으로 디스포즈 또는 디스트로이 해서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팝업 메뉴 시뮬레이터 컴포넌트도 있는데요. 이건 운영체제의 팝업 렌더링을 우회해서 팝업 메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동화 테스트 실행을 멈춰버릴 수 있는 문제를 피하게 해줍니다. UI 툴킷의 장점 중 하나는 런타임 UI가 에디터 안에서도 돌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에디터 UI 역시 플레이어 안에서 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UI 테스트 픽스처를 활용해서 런타임과 에디터 사이에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포즈 메뉴에 대한 에디터 테스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들에서 저희는 런타임 환경에서 돌아가는 포즈 화면 테스트를 몇 개 작성했었죠. 여기 위쪽 코드 블록을 보시면 바로 그때 사용했던 런타임용 포즈 화면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설명 위에서 위아래 코드로 한 슬라이드에 이제 붙여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라면 위쪽 코드는 런타임 테스트 어셈블리에 들어있을 것이고 아래쪽의 섹션은 새로운 코드인데 에디터 테스트 어셈블리에 들어가는 포즈 스크린 테스트 에디터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에디터용 퍼스 화면 테스트가 런타임용 퍼스 화면 테스트를 상속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런타임용으로 한번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에디터에서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테스트를 두 환경에서 모두 돌리면서 코드를 중복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디터용 퍼스 스크린 테스트 에디터 클래스에는 별도 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런타임용 테스트는 런타임 패널에서 실행되고 에디터용 테스트는 에디터 패널에서 실행됩니다. 앞에서 시뮬레이트 프로퍼티를 통해 접근하는 시뮬레이티드 패널 개념을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에디터 환경에서 시뮬레이티드 패널이란 어떤 에디터 윈도우에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패널을 의미합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UI를 렌더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UI 테스트 픽처를 상속한 에디터용 UI 테스트가 돌아가는 동안 화면에는 아무 UI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에디터 윈도우를 매번 생성하지 않아도 되고 테스트 속도가 따라서 빨라집니다. 특히 테스트가 수천 개 이상 누적되면 실행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UI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UI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디버깅이나 테스트 작성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예제는 저희가 베이글 올 UI 윈도우라고 부르는데요. 뒤돌아보니 Everything 베이글 윈도우라고 부를 걸 그랬습니다. 이 윈도우는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UI를 한데 모아놓은 에디터 윈도우입니다. 큰 스크롤 뷰 안에 모든 UI가 다 들어가 있고 전체 UI를 한 번에 리뷰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테스트 픽스처, 즉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스처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픽스처는 테스트를 설정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된 타입의 실제 에디터 윈도우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테스트에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베이글 올 UI 윈도우가 이 픽스처에 의해 직접 생성되기 때문에 이전에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할 때처럼 추가 셋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루트 비주얼 엘리먼트 프로퍼티 역시 베이글 올 UI 윈도우의 내용으로 이미 채워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전에 UI 테스트 픽처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UI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쉽게 셋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롱 프레스 버튼 하나만 생성을 하거나 데이터 바인딩의 일부만 연결하는 식이었죠. 반면에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처는 UI를 부분적으로 나눠 셋업하기 어려운 경우나 UI가 커스텀 에디터 윈도우 내부의 로직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이 적합합니다. 단점은 유니티가 테스트 실행 시마다 실제 에디터 윈도우를 생성해야 하므로 테스트 실행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스처로 테스트 픽스처를 만들고 거기에 베이글 UI 윈도우 타입을 넘겨줍니다. 이는 테스트 픽스처가 그 타입의 에디터 윈도우를 생성해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연결해주는 거고요. 앞선 예제에서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할 때는 화면에 UI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할 때는 실제 에디터 윈도우를 띄우기 때문에 UI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패널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윈도우가 뜨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실제 에디터 윈도우를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테스트 실행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UI를 보고 싶으시면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셔도 됩니다.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면 테스트 실패 시 해당 창이 열린 상태로 유지돼서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는 UI 테스트 픽처 기반 테스트에서도 켤 수 있고요. 이 경우 패널이 에디터 윈도우로 랩핑이 된 뒤에 테스트 실패 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평소처럼 시뮬레이트 프레임 업데이트를 수행해 UI가 동작할 준비가 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메인 메뉴에 있는 리더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테스트는 설명을 단순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된 버전이긴 한데요. 만약 테스트 후반부에서 리더보드와 인터랙션을 하고 싶으면 해당 UI가 화면에 실제로 보여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리더보드가 스크롤 뷰 맨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I 상호작용을 위해 이벤트를 보낼 때 이는 엘리먼트 자체가 아닌 엘리먼트 포지션을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게임 퍼즈 메뉴에서 마지막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런타임 UI 테스트 픽스처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본 UI 테스트 픽스처로 빈 패널을 생성하고 테스트 안에서 직접 UI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런타임 UI 테스트 픽스처는 테스트에서 씬을 로드를 해야 하거나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실행되는 로직에 테스트가 의존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이걸 사용을 해서 씬을 로딩합니다. 이제 씬과 또 다른 오퍼레이션들이 로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프레임 업데이트는 UI 툴킷 루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요. 하지만 플레이어 루프에 의존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코 루틴을 사용해 일드 리턴을 통해서 실행 흐름을 플레이어 루프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씬 셋업과 로딩이 끝나면 이제 씬 안에 개입 오브젝트와 컴포넌트를 통해 UI 도큐멘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set UI 컨텐트 펑션을 사용해 런타임 UI 테스트 픽스처에게 이 UI 도큐멘트와 그 안에 UI 트리를 넘겨주고요. 해당 패널을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제 테스트에서 세팅 버튼과 세팅 페인을 가져온 뒤에 적절한 플레이어 상태를 세팅하고 세팅 버튼을 클릭하면 세팅 페인이 실제로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UI 테스트 픽스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 UI 테스트 픽스처 클래스는 에디터 테스트와 런타임 테스트 양쪽에서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백그라운드에서 에디터 패널 또는 런타임 패널을 셋업해 줍니다.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스처는 커스텀 에디터 윈도우를 직접 생성해주고 그 창과 함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런타임 UI 테스트 픽스처는 씬 콘텐츠나 프리팹을 로드한 뒤에
저희가 넘긴 UI 도큐멘트가 사용하는 패널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UI가 에디터 윈도우나 씬 컴포넌트의 로직과 비교적 잘 분리되어 있으면 UI 테스트 픽스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두 픽스처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또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하면 테스트 실패 시 UI를 화면에 렌더링하고 실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에딧 모드 테스트에서는 에디터 윈도우를 띄운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 이후에 실행될 다른 테스트 케이스들이 해당 UI를 더 건드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실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UI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UI 툴킷 디버거를 사용해 충분히 디버깅하고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모드에서는 테스트 실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마찬가지로 UI 툴킷 디버거를 사용해 테스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메인 툴바의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남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어서 실행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유니티 6.3부터는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UI 툴킷 기반 UI를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UI 테스트 픽스처, 에디터 윈도우 UI 테스트 픽스처, 런타임 UI 테스트 픽스처 등 UI 테스트 픽스처들을 활용해서 UI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하시고요. 클릭, 타이핑 같은 UI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다루지 못한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UI 테스트 컴포넌트도 활용해 팝업 메뉴 테스트 등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UI 자동화 테스트가 어려웠던 적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UI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꼭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왼쪽의 QR코드로는 UI 툴킷과 UI 테스트 프레임워크 문서를 바로 액세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QR코드로는 베이글 게임 유니티 프로젝트가 올라간 레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